안녕하세요.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TQ 엑셀 2022년 7월 시형 함수편과 조건부 서식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푸는 2개 문제와 1개 셀의 함수식으로 완성하는 4개 문제, 총 6문제가 주어집니다. 1번 문제부터 풀게요. 1번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값으로 관람객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라. if와 랭크.eq 함수를 이용하네요. 먼저 순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거는 랭크.eq 함수에서 구합니다. 자, 여기다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rank.eq rank.eq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에는 관람객 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관람객 수 F5 찍고요. 클릭하고 범위는 관람객 수입니다. 요거 범위 드래그. 이때 이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어야 돼요. 지금은 달러 표시가 하나 안 붙어 있네요. 우리가 함수식을 완성하고 드래그를 할 텐데 이럴 때 요게 상대 참조, 즉 절대 참조가 아니면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대 참조로 바꿔줍니다. 달러 표시를 붙인다는 거죠. 드래그하고 기능키 F4 한번 눌러줍니다. 이게 달러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자, F4 기능키 누르세요. 따닥따닥 달러 표시가 붙어졌네요. 절대참조로 만들어야 된다. 이 범위는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죠. 자, 내림차순 하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여기 써있네요. 생략하지 마시고 0 입력합니다. 자, 이것이 순위를 구한 거예요. 확인. 한번 이거 순위를 한번 내려볼까요? 드래그.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셨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이 중에 뭐라 있습니까? 1에서 3까지는 표시가 되게 하고 요 1등과 2등과 3등은 표시되고 나머지 8, 5, 7, 6, 4 점 찍은 거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커서에다 놓고요. 요 순위를 드래그 한 다음에 잘라내기 합니다. 오른쪽 버튼 잘라내기. 그리고 여기다가 if 함수라고 써요. 자, if 함수 if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금방 오래 뒀던 순위를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하고요. 1에서 3까지만 나타내는 방법은 조건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 조건을 보면 순위가 3보다 작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이면 그 순위가 나타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두 번째 인수는 순위를 나타내도록 넣은 겁니다. 그리고 1, 2, 3등은 표시하고 그 외에는 표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공백 처리는 쌍따옴표 2개 공백 처리한 겁니다. 요것이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자, 2등, 3등, 1등은 나타내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거 드래그 이렇게. 자, 1, 2, 3 나타내졌죠? 옵션 펼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완성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체월을 구하는데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하여
월을 붙이세요. 나이트 함수와 n%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이트 함수, 뭐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형식 한번 볼까요? 요거 다 없애버리고 등호 적고요. RIGHT 나이트 함수의 인수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수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몇 개 추출이냐? 개수를 넣으면 돼요. 자, 이것이 나이트 함수의 형식입니다. 요거 놓고요. 커서 여기다 놓고요. 나이트라고 적으세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RIGHT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문자열이 뭐야? 관리 코드입니다. 요것이 문자열. 관리 코드 어디 있습니까? 요거 BO를 찍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관리 코드 콕 찍으세요. 첫 번째 인수. 문자열 됐고요. 두 번째 인수는 개수를 넣어야 되는데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마지막 두 글자. 관리 코드의 마지막 두 글자 여기 있네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앞에 있는 거 하나, 맨 위에 있는 거 0.5, 맨 밑에 있는 건 0.02죠. 0502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마지막 두 글자인데 나이트라는 게 뭡니까? 나이트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두 글자는 나이트 함수니까 두 글자 추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마지막 두 글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마지막 두 글자를 추출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에 월을 붙여라 그랬으니까 수식 입력줄 함수식에 뒤에다가 커서 놓고 Shift 7 n% 연산자 붙이고 쌍따옴표 쓰고요. 연이라고 적습니다. 연 쌍따옴표 닫기 이렇게. 그리고 엔터. 개체월이 관리 코드에 마지막 두 글자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드래그 이렇게. 자, 옵션 펼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고 2번 완성입니다. 세 번째 문제. 전통 역사 축제 1인당 지출 비율의 평균값을 count if 함수와 sum if 함수에서 구합니다. 자, 그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그건 한번 써볼까요? 자,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단순하죠? 자, 합계는 sum if에 의해서 구할 거고요. 이렇게. 개수는 count if 함수에서 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합계부터 먼저 구합니다. 커서 3번에 놓고요. 3번 놓고 수식 입력줄에 sum if라고 적으세요. SUM IF 가로 열고 FX 클릭. 자, 첫 번째 인수는 레인지 범위입니다. 전통 역사 축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통 역사 여기 있네요. 전통 역사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전통 역사가 있는 유형 요것이 첫 번째 인수 범위입니다. 자, 요거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두 번째 인수는 전통 역사. 통 역사죠. 역사. 네, 됐습니다.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 썸 레인지는
더하려는 값의 범위입니다. 마지막은 썸이 합계 아닙니까? 썸 레인지. 세 번째 거, 그거는 지출 비용. 1인당도 들어가는 거죠. 1인당 지출 비용.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요거 드래그.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큰 숫자네요. 23만 3,784. 그것 값을 슬래시 긋고요. 아까 침 전통 역사가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있었죠? 3으로 나눌 겁니다. 3은 count if 함수에서 다시 또 구해야 되고요. 확인. 됐죠? 여기다가 슬래시 나누기 하고요. count if 함수 적으세요. COUNTIF 가로 열고 fx 클릭 전통 역사가 있는 유형 요거 드래그. 두 번째 인수는 전통 역사. 통역사. 탭키 누르시고. 자, 3개. 그래서 아까 지금 구했던 총합을 3으로 나눠서 수식 결과는 77,928이 나왔네요. 자, 확인. 3번 문제 완성입니다. 지금 sum if에 의해서 구한 요거 범위와 조건, count if에서 구한 요거 범위와 조건이 항상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문제, 인천 지역 축제 관람객 수 합계 dsum 함수에서 구합니다.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D로 시작하는 함수의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D장을 넘겨봅니다. 제2작업 시작할 때 어느 영역을 복사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 영역. 자, 그 영역이 요겁니다.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요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예요. dsum 함수의 형식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은 항상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sum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필드 번호, 세 번째는 조건 범위 가로 닫고. 이것이 dsum 함수예요. 자, 그런데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D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이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범위는 금방 설명드렸던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이건 고정화시켜서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 dsum sum 가로 열고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자, 요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다. 잊지 마세요.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D를 봐라. 범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수는 금방 구했던 B4부터 시작해서 H12 이 영역에서 관람객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관람객 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는 몇 번째 열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5열. 여기 들어가는 값은 5가 되겠습니다. 5 입력하세요.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인데 조건 범위라고 제가 그랬죠?
그냥 조건이 아니고 범위까지 잡습니다. 인천 지역, 인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역 중에 여기 인천,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셀 범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입니다. 조건만 찍으면 안 되고 지역, 필드명까지 잡고 인천, 요거만 찍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드래그 지역 인천 됐습니까? 수식 완성입니다. 확인. 171만 원인가요? 나오네요. 관람객 수 여기 있는 것들에 다 더한 겁니다. 만족하는 거. 인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해볼까요? 인천 지역 여기네요. 하나, 둘, 두 개니까 지금 더해보려고 그래요. 관람객 수 요거 하고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나오나요? 맞죠? 160만에 11만 더하니까 171만. 지금 요 두 개를 더하는 거를 이렇게 뒷섬 함수에서 구한 겁니다. 됐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최대 경제 유발 효과를 맥시멈 함수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커서에 놓고요. 등호 쓰고 여기다가 맥시멈이라고 적습니다. MAX죠. 가로 열고 경제 유발 효과 여기 있네요. 경제 유발 효과는 여기 있는데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딱 보이죠? 벌써 290억 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값이죠. 자, 요것이 다섯 번째의 정답입니다. 됐죠? 자, 드래그하고 가로 닫으면 수식 끝나는 겁니다. 엔터 치면 290억 요거 나올 겁니다. 자, 엔터.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푼다는 것은 정확히 푼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문제를 이해해 있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 함수의 마지막 문제인데 H14셀에서 선택한 축제명에 대한 관람객 수를 표시하세요. V lookup 함수를 이용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V lookup 함수는 인수가 4개가 들어갑니다. V lookup 함수 형식을 볼까요? V OOKUP 가로 열고 기준되는 값 찾을 값이라고 그러면 쓰면 되겠네요. 자, 찾을 값. 두 번째 인수는 범위. 세 번째는 열번호. 네 번째는 FALSE 펠스 가로 닫고 이것이 VLOOKUP 함수의 형식입니다. 인수 4개를 넣어야 됩니다. 자, 커서 놓고요. 좀 내려놓을까요? 여기쯤 이렇게. 자, 커서 여섯 번째 문제 놓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쓰고 VL 치면 딱 나옵니다. 자, 요거 더블 클릭, FX 클릭.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 문제 보세요. H14셀을 선택하세요라고 난 저는 들립니다. H14를 꾹 찍으세요. 이게 첫 번째 인수입니다. 자, 송도 불꽃축제 콕 찍고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에리어죠. 범위입니다. 범위 H14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송도 불꽃축제는 어디 있네요? 축제명에 있습니다. 축제명의 첫 번째 셀 송도 불꽃축제 이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H12까지
앞에 있는 이거부터 잡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H14를 선택한 요거,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요걸 출발으로 해서 이렇게 H12까지 여기까지 잡는다. 요것이 두 번째 인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 송도 불꽃축제 출발 H12. 세 번째 인수는 열번호입니다. 금방 구했던 범위 C5부터 시작해서 H12 이 범위에서 관람객 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얘는 몇 번째 열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열, 2열, 3열, 4열. 그래서 세 번째 인수는 4. 입력하세요. 네 번째 인수. 네 번째 인수는 요거를 좀 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펠스를 넣으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펠스. 우리가 보는 i2q 엑셀 시험은 정확한 값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펠스. 이거 보고 치면 됩니다. FALSE 이렇게요. FALSE 숫자 상관없고요. 자, 요거 확인. 제가 여기 브이로그 함수에 형식 쓸 때 여기다가 펠스를 넣은 건 정확한 값을 원한다. 그것 때문에 여기를 고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찾을 값은 항상 H14. 여기 문제에 있어요. H14를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인수.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패스. 이 두 개는 공식화 시켜서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군밤 축제는 관람객 수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요. 요거 한번 펼쳐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역삼각 펼쳐서 맨 밑에 군밤 축제. 관람객은 82만이네요. 82만. 이거 82만 아닙니까? 나머지도 한번 근대를 보세요. 이렇게요. 자, 첫 번째 거로 돌려놓습니다. 일곱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B5 출발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인 여기까지 잡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갑니다. 왜요? 여기 써 있어요. 행 전체의 서식 적용. 그래서 끝까지 와야 됩니다. 이것이 7번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드래그 하시고 조건부 서식 어딨냐면 홈택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죠. 가운데쯤에 펼쳐서 밑에서 세 번째 세규칙 규칙 유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식을 사용해서 셀 결정. 왜요? 수식을 이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관람객 수가 100만이죠. 100만 이상. 이거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입력합니다. 자, 관람객 수 F5 찍고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00만 1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를 잠시 보시면 F 앞에도 달러가 있고 U 앞에도 달러가 있죠. 달러 두 개가 붙었습니까? 뭡니까 이거? 절대 참조입니다. 달러 F, 달러 O. 즉 관람객 수가 100만 이상 이거에 대해서 관람객 수 100만 이상에 대해서 드래그 하듯이 서식 적용을 하려 했는데 지금 이게 절대 참조가 되니까 이거 하나만 딸랑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달러 쓰고 F 쓰고 O
행 앞에 달러는 삭제하고 열 앞에 달러 요거는 반드시 붙여줍니다. 즉 혼합 참조로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 앞에 달러 없앱니다. 여기다 커서 놓고요. 띵 날아갔습니다. 없어졌죠? 혼합 참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서식은 글꼴 파랑 굵게입니다. 자, 서식 보이시죠? 요거 그리 가시고 글꼴 탭 색깔은 오른쪽 세 번째 파랑 글꼴 스타일 굵게 확인 한 번 더 확인. 자, 관람객 수 100만 이상 관람객 수 100만 이상 여기 됐네요. 여기 됐네요. 요렇게 나머지는 다 10만 이하죠. 100만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있습니까? 네, 이렇게 파랗고 굵게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함수평과 조건부 서식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